네, 안녕하십니까.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 GCPD 고성입니다. 오늘은 CA API 매니지먼트란 솔루션 또 이런 컨셉. 저는 이제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방송 오래 하면서 API 매니지먼트란 이런 컨셉은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개인적으로 흥미가 많습니다. 호기심도 많고요. 네. 특히 요즘 같이 이제 막 연결된 세상에서 API는 되게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럼 오늘 게스트이신 CA코리아의 박선식 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CA코리아의 박성식 부장입니다. 네네네. 자, 먼저 일단은 이제 이런 이제 API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이제 제품화까지 되는 네, 이유가 있을 거 같지 않습니까? 요새 네. 막 대두되는 이유가. 네. 네. 뭐라고 보십니까? 배경이. 그렇죠. 네. 현재 그 비즈니스 특성을 보면 네. 지금 이제 하나의 회사가 혼자 잘해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은 아니죠. 네네. 어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네. 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API를 만들고 그 API를 외부에 오픈해서 네. 그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그 API를 이용해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나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사이에 중간 API 셋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진 거죠. 물론 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들이 네. 시큐어하지 않은 아. 공중 인터넷망을 통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인증에 대한 부분, 네. 보안에 대한 부분이 강화된 네. 거죠. 네.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에 실시간 관리 그리고 보안 인증 측면을 강화한 네. 기능이 이제 네.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네트워크상에서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협업하고 막 할 때 네. 보안과 또 효율성도 효율성이 필요하죠. 추가해야 되고 두 네. 개를 다 추가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기능을 하나의 제품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요즘 보면은 이제 요즘 이 IT 쪽에 보면 큰 또 트렌드가 또 소프트 디파인드를 다 붙이잖아요. 어디든지. 소프트 그렇죠. 디파인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뭐 맞습니다. 스토리지 뭐 다 붙이는데 맞습니다. 그거하고도 뭔가 연관이 될까요? 그런 컨셉도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위치상으로 본다 그러면 두 개의 가운데 이제 포지션을 하고 있는데 네. API가 하나의 콜이 되면 음. 1대1로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1대 N으로 바꿔주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그 중간에서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다 디파인할 수 있게 되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실제 그 현업 쪽에서 네. 이런 API들을 얼마나 많이 좀 활용하고 있는지 좀 네. 궁금한데. 네. 네. 그걸 좀 설명해 드릴까요? 네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인터넷에 대해서는 API뿐만 아니라 이제 IoT라고 해서 네. 수많은 디바이스 간에 통신이 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보통 500억 개의 디바이스들이 2020년까지 서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에서. 예, 예. 네네. 그리고 그렇죠. 데이터로 치면 너무 큰 숫자라서 한 1000조 곱하기 120만 개, 네네. 1200만 네네. 개의 숫자의 데이터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 엄청나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이 뭐 SNS나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라 네. 기업 내에서도 이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어떤 측면이 이러한 API를 사용할 수 있는가, 네. 사용하게 되는 걸까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프로그램, 네. 모바일 프로그램이 한 70%, 네. 파트너들, 비즈니스 파트너가 연동 관계 이런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 쪽과 연동 관계.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네네.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랑 내부를 연동을 해서 쓰는 형태가 그렇죠.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디벨로퍼들, 그 내부의 에코시스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기업 내에서 API를 강하게 쓰게끔 네. 이제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자, 뭐 오늘 주제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뭐 요즘 보면 이제 기사에 보면 이제 RESTful API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게 뭔가요? 그게 아주. RESTful의 방식은 네. 우리가 보통 오픈한다고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잘 정의된. 네. 그러니까 웹 쪽에서 누군가 웹 접속을 필요로 해서 데이터를 표준으로? 가져갈 때 그렇죠. 네. 그래서 RESTful 방식으로 정의에 대해서 쉽게 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저희 제품도 그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프로토콜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RESTful API 같은 표준 프로토콜이 또 여러 가지가 있나 보죠. 그렇죠. 아, 그래서 네. 그들 간에 이제 컨버전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여기 보면 그 용어를 네. 오픈 엔터프라이즈라고 이제 명명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오픈 API를 활용한 오픈 엔터프라이즈. 네, 그렇죠. 하나의 컨셉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간단히 얘기하면 그 플랫폼이라는 특성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내부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외부에 오픈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비즈니스 디벨롭을 위해서 이제 오픈이라는 컨셉이 이제 굉장히 앞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뭔가 기업체가 자기 혼자만 잘나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이제 어차피 모든 자기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여러 플랫폼들을 거기에 잘 연동되고 하는 그렇죠. 것이 기업의 경쟁력에 되게 필수 조건이다. 필수 이렇게 조건이죠. 보는 것 같네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오픈 API를 잘 활용해야 될 거고 네네. 관리를 해야 될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연결된 상황에서 오픈 엔터프라이즈는 하나의 커다란 이제 흐름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가기 위해서 기업이 뭔가
그동안에 안 했던 뭔가 고려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체크포인트라든지 네, 네. 네, 어떤 걸 고려해야 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네.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외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 연동한 중간에 어떤 디바이스랑 연동이 되냐 또는 그 디바이스 위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느냐. 네. 그래서 이처럼 연동한 거에 초점을 맞춘 고려사항이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과연 누가 접속을 하고 있는 거냐는 그 계정에 대한 네네. 인증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큰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죠. 연동과 인증. 네. 네. 그래서 그 위에서 보면 뭐 연동도 데이터 네. 연동, 네. 어플리케이션 연동, 프로토콜 연동, 그들 간의 컨버전 네네.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인증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계정에 대한 아이디 네. 패스워드에 대한 인증뿐만 아니라 서로 통신하고 있는 어떤 문자열이나 네. 특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서로 비교해서 인증하는 방법들. 네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네.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인간과 뭐 어떤 소프트웨어가 됐건 사물이 됐건 네, 모든 그렇죠. 것들을 다 여기서 이제 연결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또 그 사물과 사물 연동에도 그런 성우 인증이 필요하죠. 그럼 이것이 지금 앞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이 네. 그것도 점점 커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의 중요성도 점점 더 커지겠네요. 그렇죠. 현재 사물 인터넷이라 보면 이제 보통 쉽게 얘기하면 M2M이라 해서 디바이스 디바이스 간의 그렇죠. 통신을 얘기하고 네네. 있고요. 네. 구조상으로는 또 원격에 있는 이제 검침기 이런 거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네.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일단 모여서 또 뒤에 있는 백엔드 시스템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런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를 합니다. 네네. 어쨌든 그 안에서는 연동하는 부분, 또 계정 관리의 부분, 이제 인증에 대한 부분 네네. 이 두 가지가 계속 필수로 네. 남아 있는 게 때문에. 그러니까 인증이라는 것이 꼭 사람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이제 이거 우리가 구현해야겠다. 네. 하면 여러 가지 이런 모듈들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렇죠. 네. 이 중에서 선택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다 필요한 건 아니고. 네네. 네. 일부는 또 기업 내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과 통합 연동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네. 자, 그럼 이제 일단은 뭔가 좀 제품을 봐야지만 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자, 일단 그 아까 오픈 API 매니지먼트, 네. API 매니지먼트. 네네, API 혹시 매니지먼트. 그 CA가 주창하는 컨셉입니까? 저게 제품명인가요? 저희가 그거- 컨셉이기도 하고 네. 제품명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네. 이제 제품명을 전부 이제 새로 이거 만들었는데 상표 등록한 거예요? 그렇죠. 야, 그럼 다른 데는 API 매니지먼트 쓸 수도 없네. 모르겠습니다. 쓴다고 해서 저희가 뭐라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잘하신 것 같아요. 상표 이런 건 네. 잘하신 거. 선점을 잘하셨네. 네. 직관적이고요. 네, 직관적인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레이어 7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맨 첫 장표에도 레이어 네. 7이라는 말이 용어가 네. 있었는데 그건 뭡니까? 레어쌤은 저희가 이 제품이 저희가 CA가 개발해서 된 것이 아니라 네. 저희가 인수를 해서 이제 시장을 점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레어쌤 테크놀로지는 제가 인수하기 전에 있는 회사 또는 네. 그 제품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레어7으로 좀 더 이름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표에도 네. 레어7으로 되어 있죠.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가장 이제 가장 좋은 거다라고 예, 딱 가장 돼 상위에 있네요. 있죠. 네네. 네. 자, 근데 그 이것이 실제로 API 매니지먼트라는 이런 제품 솔루션이 네. 나온 지가 얼마나 됐나요? 한 7년 정도 됐어요. 7년? 예. 와, 7년이면 상당히 오래됐는데 오래됐죠. 왜 저는 왜 한 번도 이걸 잘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저희가 해외에는 사실 네. 저희 레퍼런스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해외에서 SNS나 이런 API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죠. 네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뭐 구글, 네. 뭐 아마존 네. 모두 다 API를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아마존에서는 향후의 개발은 무조건 API를 만들어라 그렇죠. 라는 내부 지시가 있었죠. 네. 그처럼 해외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능도 이 제품도 시장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아. 저희 한국에서는 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영역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은 SI로 많이 구축이 됐 사례가 있어요. SI. 네. 아무래도 그렇죠. 워낙 신규 쪽이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SI를 많이 구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SI를 구축하게 되면 특히 이제 실시간 관리 쪽은 굉장히 좀 취약하게 되죠. 네. 그냥 퍼포먼스나 또 인증이라는 부분이 새로운 표준 규약도 나오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도 어렵거든요. 또 뭐 변화에 따른 업데이트도 쉽지 않고요.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때만 또 SI 또 해야 될 테니까. 그렇죠. 계속 이제 그 개발비가 투입이 되는 현상이죠. 7년이면 지금 2014년도니까 네. 사실 2007년부터는 8년 뭐 2010년도보다 더 말씀하신 그런 이제 어떤 그 플랫폼화에서 네. 하는 것들이 되게 활성화됐잖아요. 미국 그렇죠. 해외는 네네, 이것도 엄청나죠. 상당히 활성화됐겠네요. 네, 그렇죠. 보시다시피 저기 있는 밴더들이 다 네. 이제 외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밴더들이죠. 네네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것이 뭐 클라우드라든지 네. 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그 데이터 센터 같은 뭐가 됐건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 네. 이것도 같이 활성화가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실제로 이제 그 제품으로 봤을 때 네. 네, 요 제품이죠. 포탈 여기 보면 포탈 그다음에 API 게이트웨이 이게 네. 모듈입니까? 네, 그렇죠. 저 아. 크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탈이라 면 이제 예를 들어 모바일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포탈에서 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전까지 네네네. 관리하는 쪽이죠. 그래서 아. 디벨로퍼들의 포탈, 네. 커뮤니티 포탈, 아. 또는 테스팅하는 환경들, 또는 그 API 버전 관리 이런 네네. 것들이 통합적으로 들어있는 게 포탈이고요. 음. 아래쪽에 있는 API 게이트웨이는 실시간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을 때 네. 실시간 접속이 되고 있을 때 그 중간에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주고 네. 로드 밸런싱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네. 어쩌면 여기 API 게이트웨이가 네. 더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I 영역이라고 그러면 네. 저 포탈 쪽은 SI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영역이고요. 네네네. 아래쪽에 있는 게이트웨이는 SI를 개발해서 퍼포먼스를 보장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제 시청자들이 듣고서 이거 우리가 나중에 뭐 도입을 해야겠다 네. 했을 때 API 게이트웨이만 따로 도입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그럴까요? 그 포탈 네.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이 포탈 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전까지의 단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서포트 센터, 네. 지원 센터죠. 네네네. 그리고 네. 개발자에 대한 이제 트레이닝도 가져가고요. 네. 그 다음에 설계할 때 도움이 되는 어떤 문서라든가 네. 또 테스트하는 환경들 아, 그런 것들 또는 API 프로모션이나 네. 또는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서로 빠르게 서로 데이터 정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개발자들이 뭔가 협업을 하기 쉽게 그렇죠. 하는 거네요. 네. 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 네, 이거는 게이트웨이의 대표적인 형상인데요. 네. 중간에 레이어 셋이라는 장비가 있고 아. 그 오른쪽 위에 내부 시스템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네네. 이 외부에 이제 5개의 항목들이 있는 거죠. 그 파트너든 또 외부 개발자든 네. 또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이 레이어 7을 통해서 내부 시스템을 연동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실시간 관리해주고 인증 처리해주는 거죠. 네. 또는 레이어 7이 또 이 중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SaaS,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내부 이 3개를 연동할 수도 있어요. 네. 여기 뭐 이게 하드웨어 장비 같은데 그 네네. 장비도 필요한 겁니까? 소프트웨어만 그렇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팔고 있고요. 네네. 장비는 이제 일반적인 하드웨어를 아무 하드웨어나 아무 데나 다 탑재가 될 수 저는 있습니다. 여기 로고 딱 붙어가지고 뭔가 특별한 게 또 있는가 해서 그건 아니군요. 아닙니다. 예,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팔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상세 기능 한번 네, 볼까요? 설명드릴까요? 이 변화이라고 그래 저희가 이제 그 게이트웨이 쪽에 초점을 네.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건 이제 변환, 이거 프로토콜의 데이터의 변환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면 이게 필수적인 기능이 되겠죠. 당연하죠. 또 라우팅 기능은 네. API 콜이 들어오면 네. 내부에 있는 어떤 시스템과 연동을 시켜줄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라우팅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네. 트래픽의 양에 따라서 우선시를 둬서 통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병목 현상도 제어할 수 있고 또 API 셋 중에서 API 콜이 들어오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느 것도 빨리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네. 거고 네. 이러한 것들이 통합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뭔가 이렇게 이 게이트웨이가 인텔리전트한 어떤 뭐 지능이랄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 실제로 내부에 우리가 비즈니스 로직을 녹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 보통 이제 그 프레임 짤 때 if then else 네, 또 그렇죠. if then else를 네네. 기본적인 이제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데 네. 그 논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네. 내부에 그것을 디자인할 수 있는 툴이 들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A라는 API가 콜이 되면 내부에는 뭐 6개든 10개든 내부의 시스템과 연동하는 규약을 네. 프로세스를 다 디자인해서 쉽게 런칭할 수 있는 거죠. 1 to N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내부 시스템들이 변경이 있을 때 실제로 외부에 있는 시스템은 변동이 거의 없어요. 저희가 중간에서 다 바꿔주니까. 그렇겠네요. 예. 실제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는 모바일 그 애플리케이션의 내부에 있는 정보가 나가면 네.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중간에서 그걸 다 컨버전을 해주죠. 네네. 그러니까 보안 관점에서 상당히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거네요. 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접근 관리, 요거는 인증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네. 인증도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다양한 인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라이프 사이클이나 API 가용성도 저희가 레이어 7의 중간에 이제 위치를 해서 기능을 할 때 네.
추가될 때 또는 다른 사이트한테 마이그레이션이라든가 원격에서 관리, 또 성능 관리 또는 리포트를 뽑는 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포탈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네. 개발자 등록, 네네. 서비스 등록 이런 것 포함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이 시청자들은 이거 아직 생소한 분도 많을 테니까. 네, 그럼 그렇죠. 이것을 만약에 회사에서 적용한다. 네. 그러면 뭐 아까 포탈에서 개발해가지고 네. 실제 어떤 게이트웨이에서 실제 적용까지 네, 네, 하니까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좀 그걸 한번 짚어주시죠. 설명드릴까요? 네. 네. 실제로 레이어 7을 적용하면 뭐 이렇게 사이클을 유지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포탈에서 개발자가 접속해서 무엇인가 개발하겠죠. 자기 네네, 디자인을 그렇죠. 넣어서. 그래서 네네. 포탈에서 있고 여기서 언어는 뭘 쓰는 겁니까? 할 때는 어떤 뭐 이렇게 따로 어떤 템플릿 같은 게 있는 거고 템플릿 제공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언어도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모바일이면 모바일에서 네. 사용하는 랭귀지를 다 쓸 수 있어요. 아, 네네. 다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API 셋을 가지고 이제 모바일 개발자가 개발하겠죠. 네. 디자인을 가지고. 그러면 네.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거고 네. 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뭐 스토어에 올리겠죠. 네. 그럼 스토어에 올린 상태에서 누군가 다운로드 받으면 네.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럼 사용하는 동안 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게이트웨이에서 그것을 모니터링하죠. 네네. 그래서 그 모니터링 결과를 피드백을 다시 포탈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선순환 구조로 계속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용량에 대해서 어떤 API셋이 많이 쓰인다 그러면 그 API셋에서 좀 더 중요한 관리를 하는 게 되는 거죠. 또는 API별로 과금도 할 수 있고 네네. 정산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이 아까 이제 그 개발자가 네. 포탈에서 개발하잖아요. 네. 근데 모바일 그 단말기가 OS라든지 뭐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컨셉추얼한 개발만 딱 하면 네. 요것이 알아서 네. 요거에 맞게 API를 어떤 API 어떤 파생된 것을 딱 만들어 주는 건지 네. 아니면 그건 다 휴먼이 다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 약간 사람이 디자인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100% 네. 자동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네. 자동화되어 있지 않고 일부는 네. 사람이 디자인할 때 설계를 해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러면 이것을 적용이 되면 네. 기업은 어떤 이제 이점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 보면 애플리케이션 이코노미라는 또 오늘 새로 나온 단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거는 CE가 만든 겁니까? 원래 지금 어떤 표준은 주로 어떤 지금은 CE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향후에 이제 비즈니스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위주로 이제 재생산된다는 컨셉이에요.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애플리케이션 이코노미라 해서 네. 소프트웨어 즉 애플리케이션들이 새로운 경제층을 만든다. 기존에는 네, 네. 하드웨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처럼 네. 애플리케이션의 경제가 새로 이루어진다. 그 애플리케이션들 간의 연동은 이런 API를 통해서 된다. 여기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은 건 모바일 앱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소프트웨어 이코노미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그 게이트웨이에 좀 초점을 말씀드리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네. 그 밑에 설명을 보시면 클라우드 네. 또 온프라미스니까 내부에 네, 있는 거죠. 네. 또는 파스 간의 통합을 간소화할 네, 수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로직도 있고 인증 처리도 자동으로 되니까 네. 될 수 있고요. 네. 또 앱과 애플리케이션 보호는 애플리케이션이든 앱이든 거기에 접속할 때 또 그들 간에 또는 인증을 강화하기 때문에 네. 그 자체를 보호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모바일 같은 경우는 SDK를 제공을 제가 별도로 또 해요. 아, 네. 그래서 그 SDK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보안이 강화된 네네. 통신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걸 일일이 보안 모듈 일일이 다 그게 필요 코드할 필요 없이. 예, 그렇죠. 그거 좋네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 쪽에서는 상당히 이점이 있죠. 아주 단순화되고 그 모바일이 누군가 모르는 사람에게 사용이 될 때도 네. 내부에 있는 로직을 전혀 노출되지 않고 네네. 구성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 7년 됐으니까 또 네. 해외에서는 이런 문화가 이미 많어졌으니까 네. 되게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아주 많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나라 회사는 아직은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삼성의 점자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보면 ERP도 그렇고 네. 뭐 그냥 선도적인 것을 많이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사실은 저희 내부에도 이제 선도적인 솔루션이 좀 있는데 네. 삼성전자 분들이 이제 굉장히 스마트해서 그런지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네. 바로 이해를 하시고 네. 어디에 적용할지까지 다 이렇게 기획을 쉽게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네. 이 사례들을 좀 구체적으로 몇 개를 보면서 네, 그럴까요? 말씀을 나누는 게 네. 이해가 더 빠를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사례가 꽤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네. 보면. 네. 제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분류의 네.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례 네. 보도록 할까요? 네.
이거는 접근 제어를 통합한다는 건데요.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가운데 레이어 7이 자, 있고요. 일단 어떤 회사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아, 테스타. 네. 아, 그렇군요. 저희 네. 하도 많이 하는구나. 네, 간과했습니다. 네. 테스트라고 이제 통신회사죠. 네. 통신회사가 미국? 유럽? 미국? 테스트라가 음. 어찌 미국 회사 같지가 않아 어째? 예, 호주 이름이 쪽에 좀-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밑에 4개의 이제 내부 시스템들이 있고요. 네네. 웹에서 접속하는 시스템이 그 오른 왼쪽에 2개가 있는 거죠. 네네. 이 2개가 내부 시스템 접속하려면 네. 인터넷 인증이나 네. 어떤 접근 제한을 각각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저 레이어 7을 설치하면 레이어 7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 7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에 있는 2개 시스템, 그 내부의 4개 시스템들이 레이어 7 하나를 통해서 다 통합 관제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옛날엔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셋탑박스, 티박스 같은 셋탑박스 같은데. 네, 그렇죠. 이 셋탑박스나 이제 뭐 어떤 이런 모바일 단말기 이런 것들이 이 내부 시스템하고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된 겁니까? 개별적으로 돼 있어요. 개별적으로 됐던 것들을. 왜냐하면 밑에 4개 있는 서비스도 한꺼번에 된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하나씩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통합적 관리가 쉽지 않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나를, 그러니까 레이어 7을 탑재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그냥 유지보수나 또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이제 전부 없애고 저희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데가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이렇게 해야겠다 네. 하면은 한 적용 기간이랄까요? 네. 뭐 계약해가지고 실제 적용해가지고 구현될 때까지 네. 얼마나 걸립니까? 어떤 저희가 최대한 잡으면 한 3개월 정도 많이 잡고 있어요. 오래 걸리지 않네요. 오래 걸리지 않죠. 네. 왜냐하면 인증하는 부분이 대부분 네. 이제 통합되어 있고 표준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독자적으로 구축되신 분들도 있어요. 가끔씩. 그런 것들은 그 모듈을 저희랑 연동해서 네.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오렌지 텔레콤이 네, 텔레콤 맞습니다. 텔레콤 쪽이고요. 국내도 일부 이제 아시는 이제 세계 회사 중에서 네. 일부가 이미 적용돼 있어요. 저희 제품은 아니고 SI로 구축이 되어 있죠. 네. 구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요. SI를 구축했을 경우하고 네. 여기처럼 이제 API 매니지먼트 썼을 경우하고 네. SI 했을 때 가장 나중에 어떤 어려운 점이랄까 그런 건 좀 뭘까요? 우선 저희 구성 요소로 보면 이제 포탈 쪽이 있고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네네. 항상 게이트웨이 쪽에서 이제 1차 적용이 게이트웨이 쪽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죠. 왜냐하면 SI로 구축된 것은 포탈 쪽은 충분히 SI로 또는 그런 포탈의 구축, 커뮤니티 개발 경험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 추가적인 요청이 나오면 또 개발해서 추가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포탈 쪽은. 네네. 그런데 게이트웨이 쪽은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사용량이 네. 예측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모바일이라고 하면 모바일 상자가 갑자기 급증할 수도 있고 그것을 정확히 예측을 통해서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근데 SI로 한 경우에는 그것을 감당하거나 하기가 되게 힘들죠. 네. 또한 추가적인 뭐 인증사항, 추가적인 또 내부 연동 시스템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다 또 손을 대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저희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로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거 볼까요? 네. 텔레콤 경우에는 APS를 배포하는 쪽을 저희가 네. 이제 커버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구성 위치는 똑같습니다. 내부 시스템들과 외부 시스템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 부분에 배포가 돼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들이 그대로 사용이 되고 내부 시스템, 그러니까 즉 내부 시스템이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시스템이 다 확장됐을 때 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변동이 없이 저희가 중간에서 다 컨버전 해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해서 컨버전해서 네. 그런 비즈니스 로직을 정해진 것을 상용에다가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어요. 네. 마이그레이션 함으로써 아주 간단하게 음. 내부의 변동 사항을 바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거는 네, 요거는 이제 케이블 회사, 케이블 회사, 미디어 회사네요. 네, 미디어 회사입니다. 네네네. 이 미디어 회사에서도 저희 제품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고객에 대한 인증 부분을 저 레이어 7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인증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었고요. 네. 아무래도 유료 서비스다 보니까 인증이 중요하겠죠. 중요하죠. 네네. 네. 자, 근데 인증이 이제 이걸 써가지고 어떤 점이 좋아졌습니까? 인증 쪽이. 지금 인증이라 그러면 보통 내부의 시스템과 연동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이것은 보통 오픈 규격을 쓰지 않고 이제 내부에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쓰려고 그러니까 노출되지 않도록 쓰려고 네네. 하고 있는데 네. 외부에 있는 시스템들 또는
이 타임 워너 케이블 같은 회사가 컨텐츠를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는 컨텐츠 프로바이더 연동해서 서비스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상호 인증은 오픈된 규약을 쓰고 아. 그런 오픈된 규약은 계속 이제 버전업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 버전업을 저희가 자체로 제공하기 때문에 네네네. 별도의 향후의 유지 보수나 개발비 없이 저희는 하나의 시스템을 계속 그것을 이제 지원할 수 있게 되는 아, 거죠. 그렇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거 같은 이제 타임 오너가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에서 플랫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필요하겠죠. 네, 저희는. 맞습니다. 네. 자, 여기는 마스터카드 금융 네, 회사 금융 카드. 쪽이죠. 네, 여러분 네. 아시는 것처럼 마스터카드인데 이 마스터카드는 이런 서비스였어요. 있었어요. 그 모바일 쪽에서 돈을 이제 이체하는 거예요. 네. 이체하는 때에 연동하는 서비스가 단말 그리고 그 셀스포스닷컴 같이 외부에 있는 서비스 네. 그리고 또 내부에 있는 이제 인증에 대한 데이터 네. 이 세 개가 서로 연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레어셈이 중간에서 자동 연동을 해주는 거예요. 네. 즉 사용자는 머니샌드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레어세븐이 이 사람 디바이스의 정보를 이용해서 내부에서 인증을 받고 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셀포스트컴 같이 연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처리를 비즈니스 로직을 아. 레어세븐 안에 구성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게 없었으면 사용자가 불편하게 일일이 다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죠? 네, 그렇죠. 네. 또는 SI로 저 레어 7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셀포스트컴 외에 다른 서비스가 계속 이제 붙여 나갈 건데 그렇죠. 그것을 이제 지원하기 그럼 힘든 거죠. 덕지덕지 그냥 누더기처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이것은 이제 그 에어라인입니다. 알래스카 에어라인이라고 미국에 있는 네네. 항공사인데요. 크지는 않는 항공사이긴 한데 항공사에서 체크인이나 모바일 또는 이제 물류 유통 관계를 네네.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음. 서비스를 한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중간에서 이제 저희 레어7을 적용을 한 거죠. 네, 그것이 이제 그 아키텍처입니다. 네네네. 네. 또 하나는 이제 인증, 모바일 인증 부분이에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기존의 유선 쪽에서 인증되는 분이 있었고요. 네. 저희 걸 탑재해서 모바일하고 같이 연동해서 인증하는 거예요. 즉, 네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명의 가입자가 유선으로 한 번 접속하고 무선으로 한 번 접속하고 동시 네. 접속을 딱 2개만 허가해 준다. 아, 네. 이런 수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아, 네. 인증을 이제 컨트롤하면서. 그러니까 인증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한 여러 가지 이제 컨텍스트에 맞춰가지고 인텔리전트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유연하게. 아, 그렇죠. 네네. 네. 이거는 어떤? 네, 이것은 실제로 국내에서 네, 저희가 퍼포먼스 테스트를 한 거예요. 아까처럼 기존에 포탈 쪽하고 게이트웨이를 다 SI를 이제 구축을 해놓은 겁니다. 네네. 근데 게이트웨이 쪽이 이제 서비스 늘면서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걸 가지고 이제 퍼포먼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결과를 보시면 기존에는 게이트웨이를 8대를 둬서 네. 3000 TPS 네. 목표치를 맞춘 거죠. 네. 근데 저희는 한 대에다가 어. 하나로만으로도 이제 3000 TPS를 달성한 거죠. 네. 실제로 이 테스트는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했어요. 네네. 실제 영역 똑같이. 아. 그래서 고객은 상당히 만족한 상태였죠. 네. 이것이 이제 그 구성입니다. 다 아마존에 있는 거고요. 나중에 네.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 네. 요거 관련된 네.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면 보여줄 네.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어떤 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안 되나 네, 이건? 뭐 개인적으로 만나면 뭐 개인적으로 알려줄 거고요. 공식적으로 네. 오픈할 수 있는 데까지만 저희가 네, 이제 되게 드릴 궁금해할 수 것 있습니다. 같아서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네. 네. 저한테 이게 언제 한 네. 겁니까 이 테스트를? 올해 한 거죠. 올해. 네. 아, 그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면 네. 제가 알겠습니다. 가능 한도 내에서 네네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만나서 해야 될 것 같아. 만나서. 네, 그러면 더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네. 자, 이거는 요건 또 이제 다른 응용 사례인데요. 음, 보통 이제 지금 고객 정보라든가 또는 그 가입자의 정보 중에서 이제 중요한 정보를 이제 암호화를 하거나 하는 네. 방법을 쓰죠. 그런 쪽에 적용된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DB 서버 앞에 저희는 레이어 7을 위치를 시키고요. 네. 외부에나 또 내부에 다른 시스템들이 그 DB 서버에 접속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접속을 하는 것도 이제 분류가 여러 개 될 수 있겠죠. 내부에 어떤 시스템이 접속할 수도 있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그 보험사라면 외부에 이제 설계 컨설팅하는 분들이 접속할 네.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컨설팅에서 접속하는 분들한테는 데이터를 안 보여줘야 될 데이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의 뭐 연락처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자기 고객이 아닌데 연락처 조회하면 아니면 뭐 옮겨갈 수도 있잖아요. 회사의 실적이나 수익이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조회할 때 접속해오는 그 IP 주소나 그 아이디에 따라서 아. 데이터들을 이제 스크린하는 거죠. 음. 또는 데이터를 좀
예를 들어 그냥 별표로 바꿔서 보낸다든가 네네네. 이런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아, 즉, 저 기능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가입자에 대한 인증 정보, 인증에 대한 결과 값에 따라서 네. 데이터를 컨버전해서 매스킹해서 네.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 거는 이제 뭔가 여기서 있는 것을 뭔가 외부로 네. 보내는 데서 뭔가 이거 한다면 네. 이건 이제 내부 시스템이 뭔가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중간에 이제 그것을 접근 제어라든지 네, 인텔리전트하게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네요. 네, 이것이. 맞습니다. 예. 실제로 기능 자체는 뭐 프로토콜 컨버전, 데이터 컨버전, 네네. 그 플러스 예. 인증이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만 실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레퍼런스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적용될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이 이제 하나이죠. 사례군요. 약간 다른 점은 그 3번 부분인데요. 인증이라 보면 저 아래에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뭐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하는 계정 관리하는 서버가 네네.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업무 코드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업무의 특징에 따라서도 데이터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뭐 그 이제 이것은 이제 C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제 많이 이제 알리는 게 중요하겠네요. 알리고 그렇죠. 근데 고객이 이제 이걸 듣고서 이거 한번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면 네. 도입하기 전에 네. 어떤 식으로 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실제로 앞쪽에 보는 국내 사례 퍼포먼스 테스트도 이제 실제로 저희가 적용해서 테스트를 한 거고요. 저희가 저희 제품을 이제 가상 머신 위에서 돌릴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만 있으시면 네네. 또는 뭐 그 하드웨어가 회사 내에 없더라도 네. 아까 아마존에 있는 데 있으면 네네. 가상 머신을 올려서 네. 서비스 연계해서 테스트할 수 있죠. 네. 여기 보면 지금 그 실제 구축된 프로세서 화면이 궁금하다는 분들이 꽤 있네요. 화면. 네. 화면이요? 네. 화면 자료는 제가 지금 가져오진 않았고요. 네네. 혹시 뭐 URL 같은 거 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제 화면을 몇 개를 제가 이제 보내드릴게요. 제 네. 이메일로 자, 주시면 일단 부장님 이메일 주면 불러주시겠어요? 드릴까요? 네네. 네. SEONG SEONG 한글입니다. 아. 네. SEONG SIK SIK PARK at ca.com. 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그 게스트인 박성식 부장님 지금 이메일 맞죠? 이메일? 네, 맞습니다. 네. 이메일 제가 댓글창에 올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지만 추가로 어떤 자료라든지 궁금한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부장님 답변하시면서요. 네. 좋은 질문 하신 분들 이름 좀 적어주셨어요. 네, 나중에 알겠습니다. 발표해 주세요. 네. 자, 이진영님, API 매니지먼트를 사용하게 될 경우 확장성과 편리성을 가질 수 있지만 기업은 당연히 보안에 대해 고려할 이슈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별도의 보안 솔루션이 적용되는지요? 여기서 보안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이 있고 보안의 네.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안이라고 이 제품에서 제공하는 보안은 그 인증 부분에 대한 네네. 보안입니다. 즉 네네. 인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네, 접속해오는 디바이스의 IP 네. 또는 주고받는 데이터의 특정 문자열 네네, 그리고 제3의 뭐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린 것처럼 DB나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네네. 그걸 통해서 모두 인증의 과정을 네.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기존에 뭐 이렇게 뭐 보안 요새 솔루션 되게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하고는 이제 어떤 점에서 이게 차별화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기존- 이것이 뭐 네. 보안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렇지 않고요. 네. 영역에 따라 틀린 거죠. 보안도 시스템에 대한 보안이 있고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에 대한 보안이 있고 네. 또는 시스템의 권한, 리소스에 대한 네네. 권한 보안이 있고 저희는 API 셋을 관장하기 위한 보안 측면이 이제 제공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그 실시간으로 API를 관장하기 위한 보안 인증 부분에서는 저희 솔루션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김소리께서 CA 레이어 7 API 포털과 게이트웨이에 지원 가능한 플랫폼과 라이센스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저희가 제공할 때 가상 머신을 돌 수 있는 이미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종류에는 무관해요. 그래서 버추얼 머신에서 이제 돌리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는 무관하고요. 라이센스 모델은 저희가 서버 기준으로 네.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서버를 큰 거 사용하시면 많은 퍼포먼스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자, 남현민님께서는 API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I에 대한 권한을 관리하고 접근 여부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권한 관리를 하시는지요? 이분은 이제 이쪽이 많이 일을 해보신 분인 것 같아요. 네네네. 질문이 자세하고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인증이라는 부분에서는 뭐 디바이스에 대한 종류, 어플리케이션 네. 종류, 그리고 주고받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인증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 인증도 중간에 실시간 데이터뿐만 아니라 별도의 프로세스를 넣어서 어느 단계 지나면 아이디 패스를 별도 입력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인증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천우성님, 하나의 기업에는 서버, 여러 기업에서는 에이전트를 설치하여 데이터 및 서비스를 통신하려고 합니다. B2B 연계해가지고요. API 매니지먼트로도 적용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적용 가능 여부 및 적용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자료는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고 저희가 연동을 해서 가는 방법을 갖고 있고요. 에이전트를 설치를 굳이 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하실 수 있어요. 편하실 수 있고 에이전트를 설치한다면 뭐 보안성을 좀 더 강화할 수는 있겠죠. 네.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API를 사용하더라도 중간에 저희 제품이 들어가서 연동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건 API 에이전트랑 상관이 없이 다 API 콜을 하게 되니까요. 네. 자, 김태식님, 국내 사물 인터넷 시장은 2020년까지 3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모든 기능이 모바일에 들어가고 모든 엔진이 모바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사물 인터넷을 적용시킨다면 어떤 서비스들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건 뭐 오늘 예, 약간 틀린 것 같네요. 네,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엔진 쪽이 모바일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한 게 꼭 모바일 스마트폰은 아니고요. 네. 그 움직이는 디바이스들 간에 이제 연동이 되는 거죠. 그것이 뭐 아파트에 있는 검침기가 될 수도 있고, 네. 그 해상에 떠 있는 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들 간에 통신을 이제 주고받게 되는 거죠. 네. 그 서비스라 그러면 보통 지금 이제 공공 쪽에서 많이 서비스가 많이 나와서 공공적인 서비스를 재활용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연 환경 쪽에 나오는 날씨나 이런 정보들은 그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자들, 지금도 네. 일부 서비스 하고 있죠. 날씨 네네. 서비스는 사업자들과 연계돼야만 유료화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공공 쪽이 네. 먼저 뜰 수가 있겠네요. 이 붕업이, 그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진 않아요. 공공적 데이터는. 네네. 공공적 데이터 중에서 유료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제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료화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더해서 유료화로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네. 홍성우님, 기존 그룹웨어 및 협업 프로그램과의 연동성은 어떠한지요? 테스트 및 마이그레이션 지원이 가능한지요? 그룹웨어 및 협업과 연동성. 네. 만약 이런 거죠. 그룹웨어를 내부에 쓰고 있는데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 그룹웨어가 있는데 직원들이 외부나 또는 집에서 또 어떤 모바일로 접속하고 싶은 거죠. 네. 그것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접속이 됐을 때 보안 측면도 저희 시스템에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네. 류성민님, CA API 매니지먼트 툴을 쓰면 장애 분석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다 이용할 수 있는지요? 물론입니다. 네. 네. 저희 같이 그 위치를 갖고 있는 시스템들은 저 기능이 필수 기능이죠. 네. 김문영님, 통상적으로 API를 통해서 리퀘스트, 리플라이는 비교적 쉽게 구현되는데 subscribe, publish 모델도 지원이 되는지요? 네, 지원됩니다. 네. 네. 박병수님, CA API 매니지먼트는 쉽게 얘기하면 개발을 위한 도구인지 아니면 어떠한 것을 매니지먼트하는 것인지 좀 실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두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죠. 네네. 네, 포탈과 게이트웨이. 네. 네네. 한광남님, CA 레이어 7의 개발 환경과 아파치 코도라와 같은 멀티 플랫폼 개발 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건 약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네네. 자료를 따로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상원님, 사내 내부 보안 강화하기 위해서도 적합한지요? 암호 통신 모듈은 어떤 걸 쓰나요?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외부와 접속을 주로 했는데요. 네. 저희 제품이 소아 게이트웨이 쪽에 출발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네네. 사내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네. 암호 모듈은 SSL뿐만 아니라 통신 모듈을 별도로 탑재해서 쓸 수 있습니다. 네. 심동환님, 라이센스 체계가 복잡할 것 같은데 서버용으로 구입하면 모든 에이전트에 설치가 가능할지요? 모든 에이전트에 설치가 가능하다. 네, 일반적으로 가능한데요.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반 에이전트 다 가능합니다. 네네. 네. 자, 윤대섭님, 업그레이드 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2020년 이후에 혹시라도
API를 뛰어넘는 인터페이스가 새로 나온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우리가 이제 그 테크니컬리 그 API를 뛰어넘는 인터페이스라면 뭘까? 텔레파시인가? 텔레파시 같은 정도가 되는 거죠. 저희는 아직은 텔레파시는 관리를 못 하고 있고요. 네네. 나오면 찾아보겠습니다. 자, 정성우님, 모바일 연동 시 데이터 암호화 방안과 암호화 시 통신 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 네. 이 암호화 부분하고 인증에 대한 부분을 좀 복합적으로 더 정책을 더 섞으면 네, 속도 퍼포먼스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떨어지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걸 정확하게 숫자로 바꿔서 네. 대처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심소연님, 대규모 시스템에 적합할 것 같은데요. 소규모 B2B 사업에도 쓰일 수 있는지요? 네, 모두 적용 자체는 뭐 대규모 소규모든 기능은 똑같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고요. 사업성에 따라서 비용과 그 관련된 부분을 같이 고려하시면 되겠죠. 임춘성님, API 매니지먼트를 사용하여 모바일 기기와 인터페이스 할 때 자동으로 설정되는 항목 종류는 어떤 것이고 반드시 수동으로 설정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도 다시 좀 해보신 분 같은데요. 네, 두 개는 좀 구분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네. 설정 부분도 있고요. 손으로 다 수작업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저 부분도 제가 따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미연님, API에서 연계할 수 있는 노드는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한가요? 저희가 논리적으로는 숫자 한 개는 없고요. 네, 한 개는 없고 없는 상태입니다. 네. 유준호님, 이미 구축된 내부망에서도 사내 보안 강화로 API 매니지먼트가 쓰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김문영님, 공인인증서가 퇴색되고 있기는 하지만 공인인증서 적용이 용이한지요? 실제로 이 B2B 쪽에서 이 공인인증서라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 사용이 많은 형태라서요. 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천우성님, 사용자 권한별 접근 제어 기능이 있는지요?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도현님은 사내 VPN을 따로 쓰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지요? 네, 사내 VPN 연동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임춘성님께서는 세미나 제목이 사실 이번에 이벤트 제목이 골든타임이라고 썼거든요. 있었어요. 네. 있는데 왜 어떤 의미로 골든타임이라고 했는지 이게 배너에 보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뭐 앱 이코노미, 네. 앱 이코노미 시대에 뭐 골든 타임을 뭐 확보해라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네. 혹시 이게 그 문구를 만드시지 않으셨죠? 부장님이. 네. 아마도 그 이제 서비스 API를 이용한 서비스 런칭할 때 네. 그 시간이 타임 투 마켓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아마 그런 뜻으로 네. 적용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정규성님, 오픈 소스 API나 유료 API나 다 접목이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네. 네. 홍승우님, 소개해주신 내용 들어보니 시스템의 모듈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스템 운영 중 장애 발생 시 트러블 슈팅에 대한 부분도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사례라기보다는 오류가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로직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류가 생기면 오류 쪽을 따로 모아서 따로 API를 처리할 수 있게끔 로직을 넣을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박혜찬님은 L7 스위치 웹 가속기 웹 방화 효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네. 이분도 저쪽으로 지금 말씀 질문처럼 네. 그쪽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네. 그 레이어 7 또 레이어 7 있다 보면 이게 캐시 기능도 있어서 웹 가속화 기능도 있고 네. 웹 방화벽이라는 기능도 네. 있는데요. 저 세 개는 실제 다른 제품이고요. 대신 그 공통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로는 본연의 기능은 완전히 다 다른 기능입니다. 네. 임동찬님, 개발자 포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요. 네. 저건 좀 긴 내용이라서 따로 네.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혜연님, 표준화된 LDAP을 사용하는지요? 기존 LDAP만으로도 모든 조직들을 다 불러올 수 있는지요? LDAP이라는 것이 뭐 조직도 있는 모든 내용을 네네.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자주 사용되는 것만 이렇게 메모리 그러니까 LDAP이라는 서버에 올려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선미님, 적용 전에 테스트를 위해 가상 환경을 언급하셨는데요.
이메일 로드를 만들어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해 테스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지요? 네. 제가 아마존 쪽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딱 저 내용입니다. 네네. 네. 류지원님, 공공기관에서 많이 쓰인다는데 현재 SSO 인증서를 쓰고 있습니다. 대체가 가능한지요? 국정원 CC 인증 취득 여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해외 제품이라서 공군 쪽에 들어갈 때 이제 CC 인증이 필요한데요. 네. 지금 저희 현재는 CC 인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네. 그다음에 SSO 인증서랑 연동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질문 잘한 분들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네. 남윤민 씨, 남윤민님, 네. 네. 그리고 임춘성님, 임춘성님, 네. 그 임동찬님 임동찬님, 네. 네. 세 분 되네요. 네. 좀 더 많이 뽑아도 되는데. 네. 한광남님, 한광남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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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네 명, 네, 네 분이 오케이. 제가 딱 네. 머리 남네요. 자, 남윤민, 임춘성, 임동찬, 한광남님 요 네 분은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 이름, 주소, 이메일, 핸드폰 그 네 개 보내시면 저희가 CGV 영화권 보내드리겠고요. 지금 그 또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해가지고 스타벅스 기프티콘과 또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 또 저희가 추첨해서 또 영화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한 말씀 마치면 네. 제가 이 시간 관계상 그 포털 쪽을 사실 설명 많이 못 드렸어요. 네네네. 포털 쪽 포함해서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로 주시면 네네.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박 부장님 그 아까 이메일 어드레스 댓글창에 있으니까요. 그걸로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다양한 질문들 해주셔서 좋은 방송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